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요즘 한국 기업은 조용한 해고 중이다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잇따라 나오는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예외 없이 다수가 어둡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이런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위기 상황에서 인적 구조 조정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받곤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간접적인 방식, 즉 조용한 해고를 통해서 물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성과가 높지 않은 직원이나 창업이나 이직 의사가 있는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용한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약속했고 실제로 예년보다 큰 규모로 채용이 진행됐지만 내년까지 그 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점차 고용 위기 시대로 접어드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취업 통계에 연연하지 말 것을 제언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이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숙련된 인력의 회복이 늦다면서 기업들이 보다 긴 호흡으로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서 전력을 가장 많이 썼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한파가 상당히 심한데 관련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영향으로 어제 최대 전력 수요가 여름철과 겨울철 통틀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2,999메가와트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7월 7일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였던 92,990메가와트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 겨울까지의 역대 최고치 9708메가와트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정도에 최대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 가동한 신한울 1호기 등의 영향으로 예비 전력을 전년과 대비해서 여유 있게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현재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모습입니다. 앞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보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죠? 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과 연설 태도 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최대 격전지 돈바스 지역을 찾았을 때와 똑같은 국방색 옷차림으로 미국을 찾았는데요.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과 회담을 통해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통역을 쓰지 않고 영어로 20분 동안의 연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전직 코미디언 출신답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갔다고 합니다. 또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 다음 날 전쟁 선포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한 연설을 인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을 두고 BBC는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전쟁 중 워싱턴을 방문했던 게 떠오른다면서 둘을 비교하기도 했고요. 이 기사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시간 정도 되는 긴박한 일정에도 솔직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큰 인상을 남기고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9월이었는데요. 한 국제인권단체가 이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나라에도 한 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입니다. 비밀 경찰서로 의심이 되는 음식점에 대한 사진이 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국내로 의심되는 건 아니고요. 해외의 네. 사례입니다. 네. 어제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요. 중국의 비밀 경찰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등이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9월 해당 의혹이 나온 이후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10개 나라 이상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고요. 이미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체코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점을 찾아내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재국의 승인 없이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건 여러 국제 규범이나 관행에 어긋나는데요. 따라서 서방국을 중심으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럴 경우 중국의 주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외교가의 우려도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미 서울 강남권에 있는 한 중식당이 중국의 비밀경찰 거점으로 유력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건물이나 메뉴 등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은 최근 큰 손실을 몇 년 동안 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방역이 겹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졌는데도 6년 이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고요. 네. 비밀경찰의 존재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후에 돌연 실내 공사를 하겠다며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들고 서울의 중식당, 한 중식당을 지금 의심이 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음식점으로 가장한 비밀경찰서, 영화 속에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메시 사진이 또 보입니다. 월드컵이 끝나도 이 메시 사진이 매일 이 신문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메시 열풍이죠. 네, 그렇습니다. 메시가 우승을 한 이후 SNS에 올린 우승 소감글은 7천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SNS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기네스북도 이를 공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자국 마라카낭 경기장에 있는 명예의 거리에 메시의 풋프린트를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펠레나 호나우두, 에우제비오, 베켄바우어 등의 역사적인 축구 스타들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데 과연 메시가 이 초청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메시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가 나올 거란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앞면에는 메시의 얼굴이, 뒷면에는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지폐 도안이 이미 준비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의 등번호 10번을 반영해서 1,000페소짜리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는 가장 고액권이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약 7,3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지폐에는 동물 도안들이 들어가 있다가 2019년부터 위인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1,000페소 지폐에는 남미 독립운동 지도자 호세 데 산 마르틴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폐에 메시 도안을 넣는 건 현지 중앙은행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나온 장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메시 지폐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만약 나온다면 저도 한 장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